자, 여러분 2부 금요 리트리엑스 그룹팀 금요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깜짝 호스트 앤디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손님 그리고 귀한 특급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리트리의 큰 보배죠. 그리고 우리들께 큰 가르침을 주시고 앞으로 트레이딩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진귀하고 핵심적인 얘기하고 또 뇌가 되게 섹시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특급 강사 구준모 상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짜신 거예요? 네. 네,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대 주셔가지고, 네. 이게 왜 이쪽으로 와 있지? 네. 자, 그래도, 제가 앞으로 차트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내일하고,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7일인가? 그 다음 사업 설명,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뭐 한 번, 이렇게 3번 정도만 아마 사업 설명이나 차트 교육을 해드리고 8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왜 사업 중에 하나 라이징 X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쪽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8월 26일 날 이제 저희가 가오픈을 하고 8월 1일부터는 이제 글로벌로 본격적으로 좀 오픈을 해야 돼서 저희 글로벌 팀하고 저하고 이제 몇 명의 이제 분들하고는 그쪽으로 완전히 제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뭐 다른 어떤 강사님들이 워낙 훌륭하게 많이 배출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다 맡기고 저는 이제 라이징 X를 좀 이제 키우는데 좀 많이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네, 못 볼 수도 있고. 네. 네. 하여튼 좀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지금 라이징 X도 근 1년을 준비했거든요. 근 1년을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 에너지가 분산 사실되면 그만큼 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외국인들하고도 계속 상대해야 되고 지금 뭐 그럴 일들이 많고 저희가 또 8월 되면 두바이에 지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지사 설립 문제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지금 해외 쪽으로도 컨택 이렇게 접촉이 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정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트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 라이징 X도 차트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징 X랑 여기 있는 차트가 조금은 특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회원들은 교육이라는 걸 못 받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는 차트는 또 조금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면 당연히 리트리에 나중에 다 적용해 드릴 건데 그쪽은 아예 저라든지 우리 회사의 교육을 못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차트 개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무언가도 좀 집중해서 개발도 하고 해야 돼서 그런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단순하게 교육만 하는 건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나머지 사업 설명과 차트 교육을 섞어서 하는 건 이제 내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다음 주 화요일 딱 3번 외에는 아마 저는 리트리 쪽보다는 하여튼 라이징 X 쪽으로 계속 더 집중할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뭐 최근에 뭐 제 영상이 자꾸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했던 말 또 하기 때문에 또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제가? 상관없습니까? 네. 그 가회처럼 오늘 그냥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궁금했던 거, 질문들 웬만하면 오늘 그냥 다 푸십시오. 저도 그냥 뭐 해드릴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가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이라도 최대한 좀 풀어드리고 좀 쉽게 좀 알려드리고 가고 싶은 게 또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앤디 사장님도 그렇고 뭐 계속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헷갈리는 거라든지 이 부분은 꼭 좀 다시 한번 짚고 싶다라든지 알고 싶다. 어떤 강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강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게 조금 헷갈린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제가 좀 바로 다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뭐 허심탄회하게 질문 있으시면 뭐 코린이도 좋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라도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하면 대가는 있어야 됩니다. 네.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편하게. 네. 질문 없으면 저 그냥 끝내는 걸로. 네. 네. 저기 시그널이 뜨면요. 네. 분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분할. 그럼 차례대로 뭐 답변, 뭐 질문하면 바로바로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리트리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이게 고야 라인이라고 치는 거예요. 고야 라인인데, 우리 시그널이 예를 들어, 요렇게 위쪽으로 꼴이 있는 거는 그냥 그 양봉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 요쪽에서 L이 뜬 거예요. 요쪽에서. 네네. 그죠? L이 뜨면, L이 뜨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가리키는 FM 교육법은 요렇게 몸통 캔들을 하나로 보세요 라는 게 저희 FM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1차로 잡고 끝을 2차로 잡으면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거미줄 치듯이 하시면 괜찮아요 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린다면 요렇게 L이 뜬 시그널 중에 요렇게 이제 하나로 합치잖아요. 그러면 요 시그널이 뜬 위치 여기서부터 과거 10개 캔들 10개 캔들의 가장 낮은 부분 여기 어떤 캔들이 있으면 요렇게 이제 음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 꼴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손절 라인으로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된다. 이 현물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하면 되고요. 단 여기 캔들이 하나는 음봉이었는데 얘만 긴 장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더라도 여기 가운데와 여기 시작을 갖다가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내가 항상 거는 금액이 있으면 요렇게 좀 시드를 분배해서 꼭 2번, 3번 이런 정답 없습니다. 요렇게 거미줄 치듯이 하면 웬만하면 여기 걸렸다가 요렇게 간다. 요런 원리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 이렇게 됐다가 나는 했는데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여기 기다렸는데 요만큼 왔다가 가버린다든지 그냥 바로 가버린다든지 이럴 때 에이 놓쳤네 하고 자꾸 얘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그냥 사버리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놓치시는 게 좋아요. 내비도. 또는 얘도 이렇게 가다가도 결국은 왔다가 다시 가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단 제가 제 기준으로는 여기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취소해야 되냐? 6시간입니다. 뭐냐? 예약을 걸었어요. 시그널을 보고 난 다음에 6시간 동안은 기다려. 6시간이면 꽤나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급하게 트레이딩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시그널이 떴더라도 요렇게 보고 여기 가운데와 요렇게 요 사이에 예약을 딱 걸었어요. 6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뭐 이런 데서 그냥 놀면 얘는 그냥 간 거예요. 이런 거는 취소. 다른 코인 찾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급해가지고 여기서 대충 들어간다. 이러면은 결국은 또 이까지 떨어졌다가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하고 여기 걸릴 때까지는 6시간 정도는 텀을 두고 해도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절대 성급하게 안 해도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네. 또 다른 질문? 질문 있으세요? 예, 앞에서 아까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하지. 뭐 그러셨는데, 네, 그 말도 맞죠? 네. 근데 고야 라인에서는 네. 신호가 안 뜨고 밑에 RSI에서 S나 L이 뜰 때 네. S를 믿고 그냥 자, 고야 RSI도 그러면 이렇게 이따 치겠습니다. 네. 자, 이 RSI 교육을 요즘에 이제 그 고야 라인하고 그 캔들 시그널에 여러분들 강의한 걸 저도 유튜브 오면 뭐 처음부터 정독은 안 하더라도 듬성듬성 제가 다 봐요. 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이거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집어 드릴 수는 없어서 그런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S가 뜰 수도 있고 여기에서 L이 뜰 수도 있고 S가 뜰 수도 있고 L이 뜰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라인이 여러분들은 그냥 여사로 모를지 몰라도 이게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라인은 거래량이 체결된 라인들이에요. 소위 말해 거래량이라는 거는 세력도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샀다 팔았다 오더북을 저희들이 검색하는 거,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거래량이라는 건 무조건 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단 이 라인은 이루어지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후행성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매수되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느린 거예요. 자, 느리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이렇게 올라갔다.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이런 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0점을 기준
그러면 우리가 왜 빨간색과 이 녹색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네.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 된 양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늘어났는데 요렇게 볼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과매수 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과매도 구간으로 가는 거구나. 자, 이런 거죠. 세력들은요, 매수. 제가 좀 이따가 어떤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하고 이제 사실 차트 몇 개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매수라고 하는 뭔가가 세력들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샀으면 얘네들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매도. 그러면 매수가 됐다라는 건 분명히 매도로 이어지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수익 실현이라는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뽕긋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S는 신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캔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고야 라인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뭔가 횡보 이렇게 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고야 라인이라고 하면 고야 라인과 이렇게 캔들이 멀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멀어지면 지금 요 그림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고야 라인과 얘가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는 무조건 고야 라인으로 붙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왜? 어떤 코인도 그냥 쭉 날아가는 건 없어요. 무조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가면 같이 그냥 한 방에 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갔을 때의 S, 그러니까 여기서 딱 떴어요. S가 떴으면 우리는 고야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붙었을 때는 여기서 S 떴다라고 해서 요 밑이죠. 여기 밑이 어딘가 S 떴다고 해서 이걸 신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야 라인 근처에서는 별로 무시해도 됩니다. 왜? 횡보니까. 고야 라인 근처에서 있다라는 건 횡보라 얼마든지 우리 캔들 시그널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그널도 L도 떴다 S 떴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S는 비중은 쭉 적게 드는 게 맞아요. 비중은 적게 들지만 확실하게 S가 떴으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는 수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캔들이 이 밑으로 이렇게 형성됐을 때에 L이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고야 라인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라면 고야 라인까지 맞고 다시 떨어질 걸로 L을 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의 단타 수익은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이 RSI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 잘 해보면 사실은 L2, L1, L3는요 항상 보면 고야 라인 위에서 뜨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얘는 먼저 L이 여기서 먼저 뜰 수도 있어요. 뜨기 전에. 그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빠른 타점은 사실은 이 캔들 시그널보다 얘가 더 빨리 알려져요. 그럼 RSI S나 L을 보고도 해도 된다는 거죠? 해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캔들하고 이런 이제 고야 라인하고 이렇게 캔들하고 멀어진 건지 줄어든 이렇게 밑으로 벌어진 건지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RSI 시그널을 보고 한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바로바로 손절할 준비하고 해야 돼요. S 떴다 L 떴다 S 떴다 L 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손절할 마음으로 해도 돼요. 단 여러 통계를 보면 RSI 시그널이 캔들 시그널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알려주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육을 최근에 들어보면 이걸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그 역사를 보면 고야 스코어 차트라는 게 먼저 나왔지만 다음에는 RSI 우리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프리미엄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의미 없으면 여기서 벌써 사라졌겠죠. 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타임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타점을 알려주는 건 사실 RSI가 더 빨리 알려준다. 근데 이것도 제가 진짜 시간이 없는데 이거 지금 제가 좀 더 빠르게끔 더 정확하게 바꿔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하여튼 업그레이드는 시킬 건데 저한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더 바꿔는 드릴 건데. 네, 또 다른 질문. 그러니까 RSI에서 LS가 떠도 고야 라인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거. 그죠. 많이 멀리 있을 때는 먼저 L이든 S든 딱 떠버리면요 고야 라인 근처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것도 일단 참고하셔야 되고. 근데 고야 라인 기울기도 여기 RSI죠.
RSI 기울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S 뜰 때도 있어요. 네.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이 꺾일 때 S가 떠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계속 매수가 있는데 S는 이건 바보 시그널이. 네.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하고 LS 시그널은 계산값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량의 어떤 기울기, 이런 기울기도 봐야 돼요. 매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S 떴다고 해서 들어가 버리면 물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의 기울기도 중요하다라는 거.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프리미엄 차트에서 네. 바이셀 6까지 떴을 때 거의 우리가 다 꺼내보기 전에는 저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코딩이다 보니까 저 밑에까지 과연 떨어질까? 근데 이 그 차트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이걸 그 기간은 언제까지 그 가능성, 타당성을 만들어야 되는 그거는 사실은 FM 답을 알려달라면은 그 가능성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원리를 또 알려드릴게요. 저희 바이 1부터 6이 있고 셀 1부터 6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한 달이에요. 뭐냐면 한 달 동안의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 중간을 우리가 지지 역할을 자동으로 찾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한 달 동안 더 비밀을 알려드리기는 그렇고 네, 왜냐하면 뭐 이게 뭐 유튜브로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하면 타 회사에서도 이걸 이제 원리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한 달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한 달인데 이 1번부터 6번이 움직이는 뭔가의 간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체크하는 어떤 기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사실 정말 갑자기 뭐 50% 폭등했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50% 언제 떨어지겠냐? 이걸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하지만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바이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자, 또 고야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셀 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바이 1입니다. 근데 캔들이 계속 여기서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한번 체크해 보니까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바이 1이 정말 이 15%나 떨어져서 여기서 체결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정도로 15% 차이 난다라는 건 이 차트를 보나 안 보나 캔들이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처럼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 정도의 갭이 생겨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15%라는 게 바이 1 이런 갭이 생기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디가 지질까? 왜? 캔들 모양만 보면 계속 올라가니까. 1시간봉 기준으로. 자,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찾는 방법이 1시간봉으로는 예를 들어 1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요. 진짜 어디가 지진지 안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4시간봉으로 바꾸든지 1일봉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냐면 캔들 한 개가 섞여서 합쳐지잖아요. 그죠? 4시간은 한 개가 4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안 보이던 긴장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긴장대에 어디까지 온다? 예, 1차는 중간, 끝은 2차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지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바이 1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캔들 중에 갑자기 긴장대가 하나가 보일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겠구나. 여기는 무시. 요런 답이 나와요. 그러면 분할 매수를 정말 여기다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왔다가 이 정도에서 그냥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4시간이나 1일봉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꾸 큰 봉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지 자꾸 작은 봉으로 쪼개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들은 타점 잡기가 더 힘들어진다 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요. 네. 환물로 할 때 바이 1, 2, 3, 6까지 떨어져 있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네. 현물로 비트나 이런 걸로 비트코인을 살 때 네. 그럼 그쪽에다 그냥 롱으로 그냥 걸어. 그렇죠. 그러면 돼요. 가능해요? 네. 차라리 이제 좀 되게 지루하고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요. 그냥 1번, 2번, 3번에다가 딱딱딱딱 걸어 놓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가장 수익을 안전하게 내는 방법은 맞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려요. 예를 들어 1번과 2번 간격이 너무 멀어도 여기만 걸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사. 그럼 결국 여기 떨어지면 완전 물려서 씨드 없어. 그게 예. 날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 바이 1, 2, 3가 네. 틀려
네네. 그러면 오늘 내가 만약에 그렇게 그 시그널이 있어서 6까지 떨어지든지 뭐 이렇게 있어서 내가 걸었는데 안 사지고 다음 날이나 일주일 후에 그 바이 6나 이게 또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바꿔서 해야 돼요. 바꿔서 해야죠. 바꿔야죠. 그럼 현물로는 그렇게 해서 해도 된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사실. 시간은 지루하게 걸려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것 같아도 네. 결국엔 오더라. 네. 예,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브리핑이라는 걸 해드리잖아요. 이제는 우리 김프로님까지 합쳐져가 3명이서 하잖아요. 3명의 관점이 어떨 때는 우리가 한 번씩 회의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서로의 관점이 좀 다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일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잣대로 이 계산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서로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왜? 누가 맞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원리와 비슷해요. 1번이 여기고 6번이 여기인데 여기 갭이 만약에 30%나 차이 나면 과연 여기 오겠냐? 난 나의 시든 여기까지 투입하는 게 이게 맞겠냐? 이런 의미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걸고 싶은 거죠. 그렇죠. 거는 건 괜찮은데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오전에 우리가 브리핑할 때 전체의 장을 프로님들이 알려주잖아요. 그걸 잘 한번 보세요. 참고하면서 아 여기까지는 안 오겠다. 여기까지 오겠다. 왜? 어떤 프로님은 분명히 내려왔다가 뭐 예를 들어 꼬리 잡기 하세요. 이 정도까지 왔다 갈 수도 있어요. 라는 것과 얘가 맞으면요. 예약해놔도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오프로님이 약간이 이제 읽어보신 분들에게 약간은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왜냐면 오프로님은 조금 더 확실하게 내려올 걸 조금 예측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까지 안 내려온다라는 걸 사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약간의 관점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일단 이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저한테 포착된 어떤 이제 매매 패턴들이 저는 지금 이제 저한테는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안 간다가 이제 제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왜 조정을 하락이다, 뭐 꼬리 잡기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말로 저는 표현을 바꿨어요. 왜? 항상 올라가는 건 올라가지만 조정은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그게 건강하게 어느 정도 조정에 딱 가느냐, 확 폭락에 딱 가느냐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는 건강한 조정으로 지금 장을 보고 있고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 왜? 정말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패턴으로 간다면 알트코인들이 지금 춤추고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누군가는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뭔 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아니라 1년에 최소 3번, 많으면 4번은요, 여러분들 시드를 2배로 벌릴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강의 때마다 한 번씩 힌트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그대로 실행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 뭐 좀 이따가 또 보여는 드릴 거예요. 한 번 더. 저는 확실히 드린다고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확실하게 보여드릴 건데 또 돈 못 벌면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네, 또 질문. 네. 메이저 코인으로 거래를 할 때는 네. 사실 고야 라인에 붙었을 때, 캔들이 붙었을 때를 찾는다면 메이저 코인 저는 지금 6개로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횟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고야 라인이 올 때. 네. 그래서 고야 라인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트레이딩을 자주 하고 싶어서 네. 그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으로 고야 라인 그 외에 캔들이 고야 라인 붙었을 때 이 방법 외에 한 2가지 정도를 추천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세요? 무조건 지지 저항밖에 없습니다. 현물 하세요, 선물 하세요? 둘 다 하십니까? 둘 다 하면 돈 벌 거리 많을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자, 고야 라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L, S. 자, 이렇게 떴을 때 그냥 뭐 요 근처에서 사면 요렇게 1%, 요렇게 1%는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그죠? 여기에 S, 1, 2, 3 뭐 이런 게 가미가 되면 그 방향으로 1% 먹는 건 큰 문제 없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그널에 따라서
분명히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최소 4시간 봉을 맞추면 1시간보다는 4시간이 더 정확합니다. 제가 왜 과거에 정말 많은 보조지표들을 분석했다 이런 걸 제가 사업 설명회 해드렸잖아요. 그 모든 보조지표들의 거의 80-90%가 가장 승률이 좋은 시간대가 4시간 봉이었어요. 데이터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4시간 봉이라든지 이게 큰 봉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거나 많이 트레이딩해서 돈 많이 벌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테스트는 백테스트 하면 이 작은 뭐 15분 봉이나 5분 봉으로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지만 이걸로는 돈 벌기 어렵습니다. 백테스트 결과가 그래요. 4시간 봉이 가장 거래 횟수는 좀 작을지 몰라도 승률 면에서는 어떤 보조지표도 승률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승률이 좋은 건 4시간 봉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소 4시간 봉, 1시간 봉 보지만 결론은 트레이딩 할 때 최소 4시간 봉 정도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시간 봉으로 바꿨으면 무조건 지지와 저항인 이 긴 캔들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와 아래의 꼬리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뭐 저만의 기법인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트레이딩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 그냥 뭐 유튜브도 참고하고 뭐 했지만 경험에 의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강조해요. 사실. 그러면 만약에 L인데 캔들이 여기 있어. 캔들이 지금요. L인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쭉 날아가면 내 거 아니겠지? 내 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온다가 그냥 제 논리예요. 그럼 뭐 어디예요? 여기나 여기나 꼬리나 꼬리 여기나 이게 그냥 저만의 타점이에요. 그럼 숏이면 뭐예요? 반대지. 여기나 여기나 긴 꼬리의 중간이나 끝이나 이렇게만 예약하면 여기 어딘가 걸린다니까요. 오늘 아니면 내일. 최근에 저를 욕하신 분이 있을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다가 어떤 그림을 최근에 한번 올려드렸었냐 하면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캔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지금 당장 떨어집니다 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갭을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은 좀 더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해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올라는 가고 있지만 얘네들이 분명히 여기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 그럼 뭐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하루인가? 뭐 이틀인가? 모르겠어요. 뭐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냐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 결국은 채우러 갑자기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 하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갑자기 뭔가 매수매도의 어떤 공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상하게 채워지더라 라는 건 제가 계속해서 봤던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세요 라는 뜻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거예요. 특히나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데 50이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높으니까 이 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건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네, 내 그릇이 그 정도다 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무도 고점은 모르잖아요. 어디가 끝일지. 그런데 내려올 거는 확률은 거의 맞단 말이죠. 제 거구나. 원래 제가 라이브 브리핑 할 때 항상 맞춰놓은 알람이라. 네.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질 거니까 이 근처에서 팔아라는 뜻으로 제가 드린 거예요. 선물을 잘 하시는 분은 대응할 수 있으면 숏 들어가라 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내가 더 올라간 것 같아도 결국은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수익이거든요. 그죠? 현물 갖고 있는 사람도 수익으로 잘 마무리했고 선물하신 분도 조금 올라가서 마이너스를 잠깐 봤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수익을 봤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라는 어떤 힌트도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올라가고의 어떤 긴장대나 빈 공간은 무조건 채우러 내려온다. 이게 저의 논리입니다. 네, 저의 논리. 그러니까 매매법이 뭐 2가지를 추천해달라 했는데 2가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 시그널대로 고야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던 그냥 요 긴 장대를 찾아서 타점을 잡으시던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요 비트코인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시그널대로 높은 데서 우리가 이제 나름 공부를 해서 팔고 네. 다시 밑에서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5개는 지금부터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고 아니면 한 8개는 그냥 갖고 가고 2개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나은지 그거를 긴 게 만약에 2030년까지 간다면
자,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말 안 해도 하는 실수. 자, 리플을 갖고 있다 쳐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국 돈으로 얘기할게요. 600원에 샀어. 근데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여러분들 막 몰라요. 기분은 좋아. 막 사고 있으니까 막 올라가니까 기분 좋죠? 근데 누구는 여기서 팔아버리고, 누구는 여기서 팔아버리고, 누구는 여기서 팔아버리고. 그죠?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팔고 나면 어때요? 아쉬움이 너무 남잖아요. 그 왜? 여러분들이 팔면 어때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그거는 진리예요. 누구도 거슬려. 저도 마찬가지. 팔면 올라가고요. 사면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팔 때든 살 때든 분명히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맞지만 진짜 방향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개수 모으기를 하는 분이 있고, 그죠? 원화, 뭐 돈을 원화든 달러든, 그죠? 요거 모으는 분들은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두 분의 부류. 그럼 요걸 이해하시면은 어떻게 할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냐면 개수 늘리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밑에 있는 RSI도 L이에요. 여기서 뭐 캔들 시그널도 L2 떴어요. 그리고 고야 라인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고야라. 다음 시간에 멀리 있을 때 팔아야 되겠지만 모르잖아. 모르죠. 맞아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파세요? 또 내려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읽은 거예요. 왜 파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는 여기서 팔고 누구는 여기서 팔고 누구 여기서 팔고라고 했는데 다들 끄덕끄덕 있잖아요. 그죠? 왜 파시냐고요? 무슨 기준으로? 그러네.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여기서 누가 팔아라고 했어요? 없었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판 거잖아요. 그랬는데 쭉 더 올라가니까 에이 괜히 팔았어. 그죠? 이러면 개수 못 모아요. 왜? 나는 여기서 팔았는데 이까지 올라갔으면 내려와도 이 정도 내려오고 가버리면요, 내가 판 시점까지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수를 못 모아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개수 늘리고 하고 싶은데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수 늘리기 하고 싶은 분들은 올라가는 건 그냥 내게 아니다라고 일단 끝까지 지켜보셔야 돼요. 돈이 막 늘어나도 여러분들의 목적은 개수 늘리기잖아요. 그럼 냅둬야 돼요. 어디서 팔아야 되냐? 밑에 RSI 시그널이 제가 조금 빨리 나온다 그랬죠? 요거 S가 딱 떴을 때 그때 딱 팔아야 돼요. 떨어져도, 떨어지고 있을 때라도 여기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요? 자, 여기서 샀어요. L이 뜨기 전에 사야 돼요. 어디? 고야 라인 정도 맞았을 때.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L2가 떴으면 우리의 통계상으로는 고야 라인을 맞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팔았어요. 요만큼 개수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어요. 더 많이 살 수 있었으니까. 비싸게 팔아서 여기 이렇게 하면 는 거예요, 개수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은 떨어질 때 팔아야지 진짜 더 떨어져서 개수를 늘리지, 여러분들의 실수는 자꾸 올라갈 때 판다는 거. 아무런 시그널도 없는데 올라갈 때 팔기 때문에 더 올라가서 내가 판 지점까지 안 와서 코인 개수를 못 늘리는 거예요, 현물로 할 때. 이해되세요? 네. 떨어질 때여야만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화나 달러를 만약에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파는 거 올라가. 왜? 어차피 내가 1%든 2%든 돈을 늘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개수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만큼 올라가든 이만큼 올라가서 팔든 이만큼 올라가는 건 그만큼 인내하고 내가 뭔가 믿어보자, 뭔가 확신이 있었으니까 기다린 분의 그만큼의 대가예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얼마가 됐든 팔았으면 또 다른 코인 찾으면 돼요. 이제 올라갈 만한 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이제 스물스물 L 떴는 거. 우리 이제 고야 스코어 라인 업데이트 돼서 이제 시그널 뜬 거 찾기 쉽잖아요. 그죠?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 찾기 쉽잖아요. 그런 데다가 다시 시드 갖다 부으면 돼요. 왜?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늘리는 거고요. 나는 이 리플이나 뭐 아니면 비트다, 이더다 이런 걸 늘리고 싶다. 그럼 사놓고 L이나 L2 어떤 시그널도 S가 없으면 여러분들 팔면 안 돼요. 네. 확실하게 뭔가라도 하나 S가 떴든지 그럴 때 팔아야 돼요. 단 여러분들 하나 실수 더, 때로는요 갑자기 쭉 급등하다 확 떨어졌는데 여기서 S 이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이게 반등해버려요. 그래서 고야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S가 딱 뜬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개수 늘리기 하는 사람. 근데 그 S가 떠도 고야 라인과 여기가 거리가 있을 때 팔아야 돼요. 근데 벌써 어떨 때는 긴 장대 음봉 나오면서 고야 라인 터치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S가 늦게 뜰 때 있어요. 이럴 때는 팔면 안 돼요. 네. 왜? 긴 장대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팔더라도 여기서 팔아야지 그냥 여기서 팔면 안 돼요. 네. 요런 캔들의 원리, 우리 고야 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서 사고 팔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개가 코인이 있다면 어떻게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샀다 팔았다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샀다 팔았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분은 그냥 아무 코인을 선택해서요. 그냥 수익 나는 걸 갖다가 내가 모아가고 싶은 리플이면 리플에다가 계속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저축성. 계속.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는 DCA라 그럽니다. 뭐냐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 그래서 내가 코인의 가격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아가겠다. 그러면 얘가 오늘 600원인지 뭐 800원인지 700원인지 이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걸로 트레이딩을 해서 돈 번 돈으로 무조건 저축성으로 사 모으겠다. 1000원 이하면 나는 무조건 좋아. 이런 개념으로 사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어느 정도 사면 얘가 평균 단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튼튼한 평균 단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저축성으로 모아가시면. 이거는 진짜 가치가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2030년까지 우리 오프로님이 2030년 외치잖아요. 그때까지 모아가겠다 그러면 아니 그때 뭐 달나라 갈 가격인데 이거 뭐 600원이면 뭐 700원이면 뭐 800원이면 뭐가 중요해요. 저게 만약에 5만원 10만원 간다고 하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무조건 싼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저축성으로 모아 가시는 게 좋다. 그러면 다른 걸로 샀다 팔았다 해서 남는 돈으로 모아가는 거. 나는 어떤 코인을 모아갈지 리스트를 갖다가 1번, 2번, 3번, 어떤 4번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오늘 돈 번 거는 1번에, 내일 돈 번 건 2번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모아가세요. 예. 그래서 그냥 개수 늘리기로 해서 모아갈 거냐? 근데 우리 회사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월급을 갖다가 300만 원이라고 치면 이것저것 다 빼서 30만 원 남는다 쳐요. 이걸 갖다가 계속 살 것 같으면 우리 회사 차트 구독하지 마세요.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회사는 뭐냐면 어느 정도 있는 시드를 가지고 이걸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늘리거나 개수 늘리라고 하는 거지. 본인이 어떤 뭐 잉여 장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 모으는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우리 차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비트코인 지금부터 계속 모아 가보세요. 무조건 1억 넘어가고 2억 넘어가요. 네. 근데 우리는 작은 시드를 샀다 팔았다 우리 재산을 증식하자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가치가 있고 차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대한 활용하세요. 활용. 샀다 팔았다 자꾸 해보시면서 만 원만이라도 남아도 리플 만 원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보세요. 그래서 개수가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뭔가 자꾸 늘려가는 재미를 가계부처럼 적어야 여러분들도 재미있을 겁니다. 늘었는지 안 늘어났는지 체크도 안 하면 재미없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단톡방에 왜 뭐 리플 몇 개 늘었어요 이런 게 나오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1개부터 10개 이렇게 늘리는 걸 자꾸 이제 습관화 시켜보세요. 우리 김은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뭐 미래의 리플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집 한 채씩 지금 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모으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칙을 지키고 나한테 어떤 매매법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방향대로 해야죠. 또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RSI요? 그거 너무 깊게 안 보셔도 되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김은희 사장님 그걸로 힌트를 얻어서 많이 하시나요? 네. 아침 브리핑 계속 하시나요? 아침 브리핑은 네. 제가 일주일에 지금은 현재 4번 하는데요. 제가 3번으로 일단 조정될 것 같고. 네. 자, RSI. 히트맵. 네, 자료에 RSI. 오른쪽. 저보다 더 잘하시네. 네. 얼마나 자주 보시면. 자, 이거는 RSI라는 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잖아요. 상대 강도 지수인데 여기서 힌트를 당연히 얻을 수도 있죠. 제가 왜 라이브 브리핑 할 때 이걸 꼭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그 보여드린 이유는
이 중에서 힌트를 얻으라 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청산맵도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브리핑할 때 계속 보여드렸고 그 노란색 진한 것 때문에 이 범위와 이 범위의 사이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많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하는 게 여기 지금 점수가 보면 여기 80점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70, 60, 50, 40,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70점에서 이상은 빨간색, 30점 이하는 녹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꼬리 있죠, 꼬리. 네. 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지금 뭔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고 꼬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 하면 지금 50점대에서 60점 사이에 엄청나게 코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꼬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챙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올챙이가 소위 말해 머리가 위쪽에 있고 꼬리가 밑에 있으니까 헤엄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조금 주저앉아 있다. 이거 만약에 한 이틀 전, 3일 전만 하더라도요. 전부 다 포인트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그죠? 다 있었어요. 네, 그럼 뭐냐?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있으면 아, 조만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쫙 떨어져가지고 이 밑에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 조만간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분할로 매수를 계속 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코인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거 그냥 뭐 원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막 뭔가를 건다라기보다 여튼 꼬리가 위쪽이니까 지금은 소위 말해 선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숏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롱으로 들어가는 게 1% 먹기는 더 쉽겠다. 이런 정도 힌트를 그냥 가지시면 돼요. 이걸 너무 타버리면 안 돼요. 왜? 얘도 후행성이에요. 얘 이 꼬리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게 오르고 난 다음에 꼬리가 생기는 거지 지금 올라갑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RSI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 회사가 보조지표 다 분석했다 했잖아요. 4시간 봉이든 뭐가 됐든 그나마 제가 라이브에서도 썼고 했던 게 이 4시간짜리거든요. 왜? 4시간이 그나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점 꼬리가 기를 때는 네.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요. 좀 계속해서 오랫동안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꼬리가 저 오히려 70에서 80 사이에 있고 꼬리가 네. 길었다가 꼬리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서서히 줄어들면 거래량이라든 뭐든 이제 상대 강도 지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거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여기 밑에는 거꾸로 생각하면 네네네. 네. 저희 차트 거기 보면 그 차트 누르면 이거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고야 도미넌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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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면 1시간간 들어서 이렇게 도표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그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 여기 지금 나오는 70에서 80이 구간이 하셨는데 네. 그거하고 같은 점수가 같이 보면 되나요? 자, 열어서 네. 잠깐만요. 점수가 그 점수. 요거 말씀이세요? 요거? 네네. 네. 이거랑은 저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야 스코어 차트라고 있잖아요. 스코어 차트. 그러니까 스코어 차트마다 각 코인마다 몇 점 부여하는 점수가 있죠. 네. 그거 전체의 점수를 모든 코인을 다 더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234개예요. 234개 총합 나누기 234예요. 그게 평균이에요. 그 뭐냐면 오르는 코인도 있고 떨어지는 코인도 있고 횡보하는 코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 점수가 딱 예상해서 근데 그거는 뭐냐? N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점수를 우리는 계산하는 거잖아요. 고야 스코어 차트는. 고야 스코어 차트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N시간 후에 일어날 스코어를 전체 합산해서 나누기 234개의 평균값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은 3점이에요. 그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0점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N시간 후에 많은 코인들은 오를 거예요 라고 엄청난 높은 점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폭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떨어지죠. N시간 후에 계속해서 조정받을 거예요 라는 걸 우리는 계속 알려주고 있었어요.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도 0점이나 3점밖에 안 된다는 건 전체 코인 중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횡보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다. 점수만 보면 그냥 횡보다 이런 거지만 전체적인 추세의 느낌은 어떨까요? 조금 더 조정 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RSI 기준으로는 꼬리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아 무조건 롱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1, 2% 분명히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 빨리 안 팔았어. 그럼 다시 꺾여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런 코인의 전체 분위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막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저도 그때 봐야 되지만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코인이 막 폭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얘가 분명히 고해 도미넌스 1 되게 의미 있다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좋은 코인들 사도요. 올라갈 코인들 찾아서 사도 천천히 올라가요. 왜? 얘가 N시간 후를 먼저 반영하는 거라니까요. 어찌 보면 얘가 당장에 폭등이 오면 얘도 갑자기 촥 올라갔다 촥 내려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니. 그 외에 전체적인 그냥 아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폭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소폭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예측하시면 되는 예측 차트이기도 합니다. 고해 도미넌스 1이. 네. 그래서 얘도 의미가 있다. 한 번씩 꼭 보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알람들은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알람 쓰고 계신 분. 그래도 꽤 있네. 잘 쓰고 계세요? 네? 뭐 어떻게 쓰고 계세요? LS 같은 걸 더 많이 활용하세요? 바이 셀을 더 많이 활용하세요? 뭐 다르네. 자, LS를 많이 활용한다. 바이 셀을 많이 활용한다. 아까보다 손이 왜 적은 것 같지? 비슷하네요. 비슷해. 자, 알람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아이고, 화이트보드. 자, 알람도요. L이라는 게 있고, LL이라는 게 있고, S라는 게 있고, SS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바이와 셀입니다. 자, L은 그냥 단순하게 L과 S는 RSI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두 개는 캔들 시그널입니다. 캔들 시그널 중에 뭐 1번, 2번, 3번 표시하기가 그냥 그래서 위에 뭐라도 하나 더 떴으면 그냥 LN, SS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캔들, 요 LS는 그냥 RSI 시그널을 나타낸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바이 예를 들어 1번이든 뭐 2번이든 뭐 6번까지 다 있지만 이건 뭐냐면 바이는 우리가 코인이 요렇게 떨어질 때 오는 알람이잖아요. 네. 요건 다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지점이에요. 만약에 도달 가격이면 여기는 1% 되기 전, 1% 되기 전 네. 요때 바이 알람이 울리는 거고요. 셀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올라가다가 네. 여기가 셀 기준이라고 하면 1%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기 전 마이너스겠죠. 여기는 플러스일 것이고, 그러니까 1% 닿기 전에 알람이 울리는 게 셀 알람. 그 다음에 떨어지기 1% 여기보다 좀 덜 떨어졌으니까 어찌 보면 이게 플러스겠죠. 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울리는 게 바로 바이 알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딱 오기 전에는 여기 1% 남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할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파는 것도 이제 곧 여기 도달하니까 요 근처에 이제 팔 준비 하세요라는 걸 드리려고 알람을 울려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물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셀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을 하기 쉬우시려면 자, 이런 거죠. 캔들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셀이 뜰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뜰 수도 있어요. 맞죠? 네. 그냥 셀 떴다고 뭐 바이 떴다고 무조건 그냥 뭐 사야 돼, 팔아야 돼, 숏이야, 롱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봐야 될 게, 우리가 FM은 비트코인의 방향을 보세요라는 게, 이거는 1번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상승 추세, 왜 우리 이제 4번기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가 이렇게 상승 추세면 얘도 셀 방향으로 다른 코인도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때 캔들이 계속해서 누가 봐도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네 그러면 1번이라는 이 부분을 뚫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자꾸 어디선가 꼬리 이런 데가 자꾸 부딪히는 알람이야. 이러면 여기가 그냥 저항으로 여기서 정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던 선물 기준이라면 현물은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말아야 되겠다. 요런 느낌으로 이제 이 셀과 바이를 다르게 이용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코인은 막 추세가 엄청 좋아. 갑자기 뭐 5% 6% 올랐어. 갑자기 내가 예를 들어 셀 1번은 놓쳤는데 막 2번까지 곧 도달하네. 그런 코인들은 더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할로 매도해야 되겠죠.
한 방에 다 정리하는 것보다 찔끔찔끔 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는 거고, 이렇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조금씩 올라가면 얼마든지 여기 셀에서 팔고요, 떨어지면 또 샀다가 또 여기 오면 또 팔고요, 먹죽이라고 자꾸 먹고 사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냥 바이나 셀만 보고 무조건 뭐 사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 이런 것보다 캔들의 추세가 어떤지, 비트코인의 추세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시네. 이제 좋은 힌트 드리려고 하는데 가시네. 네, 돈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네. 아쉬워라. 직장 때는. 아, 그렇구나. 일찍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괜히 죄송한. 자,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이제 좀 한국 분들이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저번에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렸어요. 그거 잘 이용하신 분들은 저한테 지금 수익 인증이 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 거, 다만 한 분이라도 이해하시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것도 접속을 또 다시 할게요. 자, 업비트를 이제 딱 띄웠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유튜브를 보셨거나 뭔가 보신 분들 중에 제 말을 이해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계세요? 또 다른 분? 지금은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코인 미리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걸로 혹시 수익 본 거 있으세요? 어떤 코인? 자, DYM. 제가 DYM은 제가 브리핑도 했었어요. 그죠? 네. 왜 했는지 그 DYM은 업비트 없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잠깐만. 이걸 만약에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돈을 버신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돈 벌 거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잘 걸으셨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언제 출발할지 몰라도 반드시 출발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캔들에 제가 요렇게 요거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요거 네. 요거 이동평균선이거든요. 1일봉입니다. 제가 브리핑을 언제 했죠? 하여튼 요쯤에 어딘가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많이 떴는데 이 코인은 올라갈 겁니다. 조금은 조정을 할지 몰라도 결국은 저는 올라가는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라고 저는 아예 그냥 명시를 해드렸어요. 예. 예. 그 뭐냐, 얘는 여기까지 갈 거니까, 여기까지 잘하면 여기, 그러니까 요 근처까지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지금 사면 조금 눌렸다가 사도 괜찮지만, 자, 근데 제가 업비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전일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코인 있죠? 예, 지금 제가 이거 오르는 상승 코인이니까 뭐 모스 코인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패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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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금 뭔가 보이세요? 네. 뭐가 보이세요? 올라가요. 네, 올라가고 있는 코인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 갈 수 있는. 네, 뭐냐면 얘가 지금 샘플이죠. 여기서 뭔가가 스물스물 한 것 같아도 한 방에 얘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예, 딱 여기는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요 근처까지 올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DYM을 똑같이 제가 여기 그려드렸잖아요. 얘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괜찮은 코인 하나 나왔어요. 예, 이 뭐예요? 얘는 갈 거리가 여기도 남아있지만 잘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코인들이 널렸어요. 지금 물고기가 이제 막 넘쳐나고 있어요. 단, 현물을 하면 사놓고 기다려도 펀딩피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아무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기다리면 어느 순간 올라가요. 단, 사졌잖아요. 이런 그 잡코인들은요, 순간 확 꼬리치고 확 내려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익절할 것 같으면 노란색보다 조금 밑인 요런 가격. 그죠? 또는 조금 나 욕심 있는 분들은 여기 가요. 근데 여기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익절은 여기서 이까지 대충 해도 뭐 프로인지 몰라도 한 10% 이상 될 거예요. 요렇게 그냥 안전한 자리에 딱 해놓잖아요. 미리 이 매도를 딱 해놓으면 어느 순간 띠링 하고 뭐가 팔렸다고 나올 거예요. 네. 저 힌트 드렸는데 끝?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면 아무거나 눌러봐. 이평선은 이거 저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었는데 얘 60이고 120이에요. 네, 그냥 단순한 원리예요. 단순한 원리. 아무거나 눌러봐요.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아무거나 제가 누를게요. 자, 칠리지, 와, 좋다. 네. 자, 스팀 달러 아직 남아있고, 스팀 남아있고, 솔라나 얘는 넘어갔고, 자, 테조스 얘도 뭐 거의 노란색 뭐 비슷해서, 아이콘 네, 조금 남았고, 제로X 얘도 뭐 좀 있으면 갈 것 같고, 네, X 인피니티 예, 지금 가고 있죠. 주피터는 이제 뭐 런칭해서 그렇고, 자, 이렇게 지나간 것들은 패스하시면 돼요. 지금 남은 게 많으니까. 자, 그런데 시총이 높은 거 있죠. 비트, 이더 이런 것들은 제외. 걔네들은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세력들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여기 보면 거래대금이라고 있죠. 거래대금 작은 순으로 먼저 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야 자금이 작게 들고 그냥 순간 올리면서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면 세력들이 우락 팔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갈아타는 거예요. 얘만 할까요? 아니요. 업비트 세력은 업비트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세력은 바이낸스 하고 있고요. 각 거래소마다 자기네들 그 상장했던 그런 코인들 세력들은요. 그런 거 그냥 막 돌리면서 그냥 막 갖고 놀고 있어요. 그냥. 네. 네. 그래서 뭐 이캐시 아니야. 이캐시는 아직 조금 그러고 이게 뭐지? 메탈. 네, 메탈도 뭐 좀 있으면 갈 수도 있고. 네. 셀로. 네, 셀로도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고. 네. IQ. IQ도 좀 내려왔네. 얘도 이제 좀 있으면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얘도 뭐. 근데 이렇다고 너무 많이 나지 말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한 10만원 정도 해서 딱 사놓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자, 이거. 또 뭐 퀀텀? 퀀텀도 약간 무게는 있는데, 폴리메시? 뭐 이런 거가 됐든, 여튼, 이런 걸 갖다가 해놨다가 여기 노란색보다 조금 밑인 가격 있잖아요. 요런데 뭐 461원 이런 데다가 예약 거는 거 잠깐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내가 선택했던 게 먼저 팔렸어. 그럼 그걸 더 먹으려고 노리시면 안 돼요. 그 돈을 아직 출발 안 한 놈 있죠. 출발 안 한 놈으로 딱 갈아타서 시드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패턴으로 최소 62평은 터치한다. 정말 많이 가는 놈들은 122평 근처까지 가는 패턴으로 세력들은 갖고 놀고 있다. 이걸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차트에 외국계 중에 그런 코인이 있는 거면 더 좋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OMG라고 제가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OMG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 여기에서 OMG. 자, 일본 기준 지금 거의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꼬리가 뭐 2.3대거든요. 2.3대까지는 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얘도 아까 왜 그 뭐 이상한 코인, 모스코인인가? 그런 것처럼 DYM처럼 쭉 한 방에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예.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고 자꾸 사잖아요. 그러면 바로 안 올려요. 찔끔찔끔 우리는 사놓고 있어야 돼. 작은 돈이라도. 그러다 보면 확 떠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OMG를 눌렀을 때 만약에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L 떴죠? 많이 눌렸죠? L 떴죠? 좀 있으면 L 1, 2, 3 뭔가 뜰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사놓으면 돈 버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마 설명할 때 이 밑에 어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런 지점에 요런 지점에 샀으면 지금 돈 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올라서. 그러면 얘도 조만간 돈 벌 수 있다. 아무리 못 와도 뭐예요? 이렇게 긴 장대가 생겼으면 가운데 올 거고 끝까지 올 거잖아요. 못 와도 여기는 오겠지 뭐. 요런 논리예요. 요런 논리. 네. 그래서 우리 시그널하고 얘가 또 지금 상방 6.4인가? 아니구나. 스코어는 뭐 이상한데 30.6이 뭐 계속 똑같네. 희한하게 지금 가네요. 네. 여튼 뭐 요런 코인들을 잘 찾아 놓으시고 힌트를 얻으시면 시드를 조금 늘릴 수 있는데 1% 2%가 아니라 좀 팍팍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들에게 포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찾냐고요? 가르쳐 드렸죠. 요걸 갖다가 만약에 바이낸스라 그러면 일본 기준으로 그냥 이거 갖다가 그냥 아무 눌러보는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탁 눌렀을 때 60 여기 안 왔죠. 이런 거 갈라 이런 것도 약간 눌릴지는 몰라도 분할 매수로 해놓으면 얘도 가겠네. 뭐 그냥 눌러보면 나와요. 그냥 답은. 단 우리 시그널이 만약에 갈라가 S 관련이면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면 되겠죠. 갈라 한번 볼까요? 갈라. 자, 갈라는 지금 S2예요. 그죠? S2고 고야 라인인데 지금 막 L 떴는데 L 떠봤자 제가 얘기했지만 고야 라인을 맞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저점을 낮춰줄 때 좀 매집하는 단계. 그랬다가 조금 뭐 요 근처에서 어딘가 여기 지금 꼬리가 많이 생겼다는 거 요 밑으로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근처 어디선가 분할 매수했다가 다시 반등을 노리면 얘도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한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코인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산다고 해도 못 먹어도 한 요 정도 온다 해도 거의 한 20%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갈라도.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저기 62평은 치러 간다. 네. 그러면 돈을 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쭉 여기 지지층이 많이 다져졌잖아요. 여기 밑으로 안 뚫릴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저 근처까지 왔을 때 와장창 사놓고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기다리면 된다. 예, 현물로 사면 되죠. 갈라 이런 거. 스팟 가서 현물로 사면 되죠. 예. 근데 지금 아름다운 조정이 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알트코인이 저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가능성이 뭐 있는데 이렇게 지지 다진 구간은 저기가 거의 끝일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제가 브리핑을 뭐 지금 뭐 얼마나 오래 했어요? 계속 하면 항상 가장 상승한 코인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하고 얘네들하고 말고라도 세력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저런 코인 찾아서 툭툭 올린다니까요. 그럼 내 순번은 오는 거예요. 비트가 아무리 떨어져도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용도로 한 번씩 얘를 활용해보라. 그렇다고 몰빵하거나 그러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소액만 가지고 몇 가지를 좀 테스트 해놓으면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순번이 오면 간다. 단 자기 순번이 아닐 때는 비트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현물이라든지 조금 여윳돈 이 10만원 없어도 돼. 뭐 이런 돈으로 딱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결국엔 최소 62평은 치러 간다. 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뭐 제가 오늘 그 힌트는 드렸습니다. 네.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우리 시그널 L과 L 1, 2, 3 딱 떴을 때 그 코인은 다만 몇 프로는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의 코인을 찾아 놓으시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노트 있잖아요. 아직 안 간 거 쫙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브리핑할 때 가장 상승한 거 나 요거 놓쳤다. 그런 거 지우면 돼요. 그러면 자꾸 범위가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시드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시드를 불리세요. 네, 지금 시드 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브리핑 나온 것만 해도 괜찮잖아요. 해도 괜찮죠. 네. 그리고 때로는 아침 브리핑인데 DYM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10% 20% 남았구나 이런 거 그냥 들어가면 오히려 좀 쉽게 또 돈 벌 수도 있어요. 네. 쉽게. 네. 또 질문. 지금 이거는 뭐 처음 보는 거 이거 DYM 아직 이거 하이 한번 볼까요? 하이. 자 하이 바닥이다. 뭐 이런 거 사는 거 좋은 거지. 하이 HIGH. 마지막으로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하이. 자 하이 일단 차트상으로는 지금 매집하는 거 많이 올랐지만 나쁘지 않아요. 아직. 자 하이 지금 요 고야 라인이라서 늦었더라도 맞았으면 좋은데 여튼 이 고야 라인 근처에서 사놓고 좀 대기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막 확 뜬다 이거는 아니지만 지금 기다렸다가 요렇게 어느 정도 내려올 수도 있다. 왜? 여기 지금 긴장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긴장대에 여기까지는 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일단 예상하면서 여기 근처에서 분할 매수 현물이나 레버리지 뭐 1, 2 낮은 걸로 해놓으면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지금부터 만약에 매집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대로 따지면 아직도 한 30% 올라갈 각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길게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이 같은 경우. 네.
얘도 지금 바닥 엄청 다져놨잖아요. 예, 다져놨기 때문에 얘도 저기를 뚫고 확 내려오고 그럴 코인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도움됐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 질문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올 때마다 사서 모아서 네, 비트코인은 무조건 10만 불 넘어갈 코인이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모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랬어요? 아, 예. 네. 뭐 오늘 그냥 특급 강사님이시죠? 예, 우리 고진무 상무님께 정말 고맙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